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해요. 작년 연말에도 비슷했죠. 상황이 뭐 폭락 사태니 뭐 거래가 안 되고 그랬는데 딱 1년 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와요. 작년 연말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실 거래가 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약간 공포 심리가 올 연말보다는 조금 더 강했죠. 갑작스럽게 미 연준이 뭐 그 1%대 금리, 뭐 제로 금리 수준에서 5%대까지 막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거의 그 공포 분위기였죠. 올 연초에 막 그 급매물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에서 30%, 40%막 폭락하는 이런 그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그랬어요. 딱 1년 전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거래가 일단 안 되죠. 뭐 매물은 증가된다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뭐 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실제 지금 주택 시장은 뭐 싸건 비싸건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정부는 그걸 또 공급 부족 사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공급이 부족할까요?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그 부분도 좀 아이러니해요.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에 팔 사람은 많고 파는 것도 사실 공급이잖아요. 그죠? 매도를 하시는 쪽도 공급이고 또 시장에서 사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. 그 얘기 뒤편에는 뭐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뭐 이런 그 논리로 지금 공급 부족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저 가격을 보시려면 전세가 같은 경우는 올해가 23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계약 갱신하신 거죠. 21년도 하반기에 비해서는 계약 갱신하시는 분들은 전세가가 떨어졌어요. 그래서 역전세예요, 사실은. 21년도보다는 계약 전세금을 돌려주셔야 되는 분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. 근데 그게 왜 전세가가 폭등한다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 폭등의 기준이 언제냐는 거지. 이제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계약을 갱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21년도보다는 전세가가 떨어졌어요.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이 2분기, 3분기에 주택 가격이 오를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어요. 심리적인 요인도 컸고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 게 이제 정부에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걸 정책 모기지를 지원하면서 40조 가까이 되는 돈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주택 시장이 잠깐 6개월 정도 화랑을 좀 맞았던 건데 정상적인 시장은 사실 아니었어요. 주택이 지금 전혀 오를 시장이 아니었는데 그걸 올려놓고 이제 지금 하반기에 또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게 평행선상에 왔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금리 상황이나 어떤 시장 분위기 이런 거하고 맞아떨어졌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.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가격 하락 이런 표현보다는 정상적이지 않았던 시장의 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찌 보면 상반기라고 할까요? 1분기에 3, 40%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고 그 뒤에는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장이었어야 맞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. 경기 상황도 안 좋고 금리도 높고 그런 상황에서 그 주택 가격이 올랐다 반등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내년 상황도 녹록치 않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은 또 전쟁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적이진 않았잖아요. 누가 봐도. 지금의 이 이제 장은 제가 보기에는 올 3월쯤에 그 상황으로 거의 한 80% 이상은 돌아가 줘야 정상적인 시장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물론 지금 매도를 하실 분들, 투자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우리의 냉정한 시장 상황으로 보면 조금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투자 수요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은 그 매매하는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전세로 돌아선다든가 아니면 뭐 월세로 좀 들어가신다든가 하면서 기회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에 주택가격이 반등한다?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지금 이제 또 언론에서 보면 그 추석 지나고
갑자기 뭐 내년 연말쯤까지 금리를 안 내려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이번 12월 상반기 들어서 그 초반에 들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 내년 1분기에도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,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 초에 3월달이죠. 3월달 세미나하고 6월달 세미나 할 때 아마 우리나라는 9월, 10월쯤에는 금리를 내려줘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. 실제로 저는 금리를 한 10월쯤엔 내려주는 게 맞았다라고 보입니다. 경기 상황도 그렇고요. 1분기에는 대출금리가 5%, 6%였어요. 그러다가 2분기 들어서 그게 5%대 초반, 4%대 후반까지도 조금 떨어졌어요. 왜? 정부에서 갑자기 은행 카르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은행을 좀 압박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줬어요.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요. 여러분들 그 3.5%에서 지금 6개월, 7개월째 지금 전혀 변동이 없잖아요. CD금리는. 물론 코픽스 금리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뭐 정부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금리가 1%씩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2분기, 3분기까지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저희가 8월 달에 대출금리가 4.2%에 나갔어요. 1금융에서. 그것도 신설법인의 빌딩 매매하신 분한테 대출로 나갔는데 그게 4.2%의 대출이 나갔거든요. 그리고 나서 9월 달에는 4.7% 정도의 1년 고정금리가 나갔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 됐죠? 한 일주일 정도 12월 1일이니까 4.8%의 대출금리가 나갔어요. 올 1분기 1월, 2월 달에 막 5%, 6%였던 금리 대비 1.5% 이상은 떨어져 있어요. 실제로 현장에선 그렇습니다. 지금 대출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제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기업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리를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PF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25조 정도 되는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그 시행사 이런 건설사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건설업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물론 그 시장의 파급력이나 그 어떤 위험이 크다라고 느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반 제조업들은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. 일반 기업들이 지금 연쇄 부도나고 도산하고 있다는 거는 또 정부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건지 눈을 감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 기업들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. 지금 그 사업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내다 팔아서 은행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 그 연체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최근에는 그런 기사마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시장이 갑자기 지금 계속 부동산 관련한 PF 부실이나 건설사 위험 뭐 이런 미분양 이런 얘기만 자꾸 나오고 일반 기업들 어려운 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.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도 뭐 저희 상담했던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전후까지는 일단 방향성은 못 잡을 것 같아요. 주택을 투자하시거나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팔리지도 않는 시장의 가격 조정에 의하면서 막 급하게 내놓으셔야 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차분해지실 필요는 있는 것 같은 시장이에요. 방송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부안해동 하지 말고요. 조금 그 차분해지셔서 그냥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는 어떤 그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. 주택시장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게 뭐 가격이 폭락하고 막 이래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거래 자체가 안 되면 시장을 가늠할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러면 급하신 분들이 급매를 내놓긴 하지만 그 급매물이 또 소화되고 나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그거는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이게 그 어려울 때 쭉 어려워서 차라리 저는 한 9월 달까지 가격이 조정받는 시점에서 조금 길게 갔었다고 하면 연말에 또 내년 선거를 기대하고 조금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연초에 예상을 좀 했거든요. 정책 모기지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잠깐 반등했다가 하락하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실수요자분들이 좀 그 혼란을 좀 겪고 계신데
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.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분명히 방향을 좀 잡을 거라 한 4, 5개월? 내년 4월 10일인가요? 총선이? 예, 선거 끝나고 나면 터질 거 터지고요. 아마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. 분명히 시장은. 그래도 저는 그렇게 골마 터진 건 터져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. 그리해야 시장도 조금 방향을 잡고 가지, 지금처럼 계속 눌러놓은 시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다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아침에 요쪽에 이제 강남에 있는 은행 센터장님들, 증권사, 은행, 그 다음에 저기 IB 쪽, 이걸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연말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거의 움직임이 없다. 이게 지금 금융권의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